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12월 달에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디지털 화폐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한네트의 어떤 사업의 내용들,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연말에 CBDC, 디지털 화폐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은행 예금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변환을 해주고, 그 디지털 화폐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실제 결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연말께 진행을 한다. 즉 12월 달에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용을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사용성을 좀 검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겠죠. 다만 언젠가는 뭐 되겠지만 지금 당장 도입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언젠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증시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소멸됐다라기보다는 12월까지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재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디지털 화폐와 어떤 한네트가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한네트는 크게 이제 현금 지급기, ATM기죠. ATM기 사업과 무인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비중은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라고 치면은 전체 매출은 현금 인출기 사업과 무인화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 자동 지급기예요. 이런 것들 은행이나 뭐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현금 인출할 때 쓰는 자동화 기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은행 말고 이제 뭐 영화관이나 또는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무인 발권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 가운데 현금 자동 지급기 매출 비중이 55%, 무인화 사업 비중이 41%, 임대 사업이 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투죠.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과 무인화 사업이 매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딱히 어떤 사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왜 디지털 화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로도 좀 관련성을 찾아봤는데 딱히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은 찾지는 못했고요. 자, 물론 이제 차후에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었을 때 어떤 이런 부분과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까지는 딱히 뭐 연관성을 좀 찾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테마성이나 이런 이슈성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한네트가 어떤 이슈로 좀 움직였는지도 한번 좀 보면 과거에는 이제 2016년도인데 이때 당시 이제 화폐 개혁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주가가 한번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화폐 개혁의 영어죠. 그래서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 토론회 한다고 해서 역시나 한네트가 움직였었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와의 어떤 관련성은 찾지 못했는데 이 화폐 개혁과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화폐 개혁이라는 건 화폐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고 또는 어떤 화폐가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금 인출기인 ATM기도 다 바꿔야 됩니다. 화폐의 규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단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면 ATM기를 다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서 실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딱히 디지털 화폐와의 연관성을 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두 가지 이슈, 화폐 개혁 이슈나 디지털 화폐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한네트는 관련주로서 움직임은 가져간다라는 것이 특징 지역이었습니다. 저 부분 외에 뭐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어떤 실적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딱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크게 뭐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한 200억대 전후에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한 20억대 전후, 순이익도 한 20억대 전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 없이 흑자를 꾸준히 기록은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안정성이나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는 안정성은 높은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현금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벌어들이는 이익의 70에서 80%를 다 배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이었고 현금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한 150원 정도 주당 150원에 배당을 했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한 15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한 4,500원대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3.3%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한 4,000원대로 내려왔다라고 치면은 4,000원일 때 150원의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약 한 4% 정도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찬바람 불면 또 배당주를 봐야 된다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듯이 어떤 배당주의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의 흐름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CBDC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추세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5일선과 21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하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에 이 종목이 한 3,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이라서 최근에 한 3,000원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추세 전환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강한 시세 탄력을 주면서 추세 전환에 나설 건지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12월 달에 CBDC 관련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종목이 오랜 기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계단식 이렇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5,000원대에서 한번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5,800원 정도? 요런 자리에서 이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5,6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이걸 또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최종 어떤 저항은 한 6,500원대 정도. 이런 때에서 이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이제 물려 있는 어떤 매물들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하는 과정이 크게는 그냥 기간 조정, 옆으로 기어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12월까지는 그래도 CBDC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을 보일 때 1차적으로는 5,000원대, 2차적으로는 한 5,600원대, 그 이상으로는 6,500원대에 좀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한 61선 정도까지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4,000원대 정도의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CBDC 관련된 어떤 이슈와 한네트의 어떤 사업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